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뭐 불닭볶음면 많이 판매를 하니까 이 불닭볶음면이라는 그 상표명으로 팔 수 있는 거는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뭐 보르피린이나 메트릭실, 아지렐린 이런 같은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표명으로 알려져 있는 제품들, 이런 원료들은 어디서 구매하든 함량이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불닭볶음면 말고 쌀국수, 이렇게 하면 쌀국수로 대표적이라 생각하는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좀 범용적인 원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만드는 업체에 따라서 그 들어가 있는 쌀국수 안에 들어가 있는 쌀 함량이나 그 맛을 내려고 하는 뭐 감미료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가겠죠.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진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일인 진현용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 유튜브에도 이제 댓글이 달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중에서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원료 원액이냐, 이 원료 뭐 함량이 높냐, 뭐 원료마다 함량이 제각각이라고 하는데 어떤 게 맞는 거냐,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업계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 때는 그런 얘기를 잘 하지 않았는데, 일반 소비자분들한테는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게 되면 내가 사용하는 제품의 그런 원료의 함량, 그리고 이 제품에는 어떤 원료들이 들어가 있고 어디에서 제조한 원료들이 들어가 있는지 조금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문의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보르피린인데요. 이 보르피린이 원액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당연히 이게 판매하고 있는 게 보르피린이 원액이지 보르피린이 원액이 아닌 게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업체에서는 이 보르피린을 뭐 희석을 해서 다른 원료랑 섞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르피린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그 프랑스의 이제 세더마사라는 곳에서 이 보르피린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 보르피린이라고 이제 판매되는 같은 경우에는 이 보르피린 이제 상표명으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 동일한 제품으로 판매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동일한 함량으로. 그러니까 보르피린이 100%인 거죠. 네, 보르피린 100%. 그 보르피린 안에는 지모폴이 추출물하고 하이드로니에이트 폴리모 이소부텐이라는 이런 원료가 들어가 있긴 한데, 특허로 합쳐져서 나온 제품이 보르피린인 거예요. 그래서 상표명으로 이 보르피린이라는 걸 판매를 하는 거고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구매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상표명이 있는 제품들, 특히 이런 프랑스나 이제 유럽에서 들어온 원료 중에 유명한 원료들이 있는데요. 유명한 원료 중에 이제 펩타이드 중에 한 2가지 종류가 더 있는데, 이제 메트릭실 3000이라는 원료, 이제 8미토일 펩타이드류들로 컴플렉스된 그 원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세틸 헥사 펩타이드 8이라고 보톡스 펩타이드라고 알려진 이 펩타이드가 상표명이 이제 아지렐린이라는 이제 펩타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표명으로 판매되는 원료 같은 경우에는 함량이 동일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대신에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죠. 이제 병풀 추출물 같은 것들. 근데 이 병풀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뭐 상표명이 따로 없는 원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했던 보르피린의 뭐 세더마사에서 제조하는 게 아니라 병풀 추출물을 추출을 할 수 있는 업체에서는 모든 업체가 다 제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체가 저희도 알지 못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업체들이 병풀 추출물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하는 곳마다 이 병풀 추출물에 들어가 있는 함량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곳에는 색상도 다르고요. 우리가 그 한의원에서 한약을 내려 먹으면 뭐 한의원마다 이게 농도랑 맛이랑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병풀 추출물도 제조하는 그 공장의 추출물 공장에 따라서 농도와 색상과 그리고 이제 효과가 좀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병풀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하시는 곳에 따라서, 그리고 화장품에도 이제 처방이 돼 있는 그 원료 중에서도 어디 회사 거를 썼냐에 따라서 병풀 추출물의 효능과 효과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원료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히알루론산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보통 파우더부터 뭐 3%, 1%로 이렇게 솔루션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에도 제형에 어떤 함량을 썼는지에 따라서 제품에 들어가 있는 히알루론산의 함량이
좀 천차만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또 보시면 이게 이제 글루타치온인데요. 이런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에도 제조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도 얼마가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품목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희 많이 문의가 오는데요. 이런 성장인자들, EGF 같은 EGF, FGF, IGF 이런 그로스펙터 성장인자들도 제조원들이 여러 곳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조원들에 따라서 이 제품의 함량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고가 원료들 같은 경우에는 함량이 이제 ppm 단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다이소나 뭐 올리브영이나 아니면 또 그 외 이제 온라인 채널에서 구매하시는 제품들의 고가 원료들 같은 경우에는 함량을 한 번씩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뭐 불닭볶음면 많이 판매를 하니까 이 불닭볶음면이라는 그 상표명으로 팔 수 있는 거는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뭐 보르피린이나 메트릭실, 아지렐린 이런 같은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표명으로 알려져 있는 제품들, 특히 이런 것들은 상표권을 갖고 있죠. 그리고 특허권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런 원료들은 어디서 구매하든 함량이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불닭볶음면 말고 쌀국수, 이렇게 하면 쌀국수로 대표적이게 생각하는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좀 범용적인 원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만드는 업체에 따라서 그 들어가 있는 쌀국수 안에 들어가 있는 쌀 함량이나 그 맛을 내려고 하는 뭐 감미료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가겠죠.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진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저희 유튜브 채널에 이제 댓글이 달리면서 궁금한 내용들을 물어보시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내용을 좀 한번 알려드리겠다 했던 내용을 갖고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화장품 피부에 바르시면서 나한테 트러블 났던 게 어떤 건지, 아니면 나한테 정말 효과를 봤던 성분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남들이 다 좋다고 해서 나한테는 안 좋을 수 있고, 또 나한테는 안 좋은데 남들한테는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뷰티 인플루언서들 굉장히 많이 하시고, 또 피부과 원장님들도 많이 영상을 만들어서 좋은 내용들을 많이 전파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은 꾸준하게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건강한 피부 생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